안녕하세요. TV 시사 포커스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그 무서운 폭락장의 시작은 아닐까? 상승장은 이제 끝난 건가? 하는 불안감 아마 다들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현재 시장의 하락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위기인지 아니면 오히려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인지 그 본질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고점 대비 25% 이상이나 빠졌는데 이 정도면 상승 흐름이 완전히 꺾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라는 나무만 보고 숲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가격표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흐름을 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시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투자의 바이블처럼 여겨왔던 게 있죠. 바로 4년 반감기 사이클입니다. 반감기 이후에는 무조건 대상승장이 온다는 공식 말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낡은 공식은 이제 과감히 버려야 할 때입니다. 왜냐고요? 시장의 체질, 즉 펀더멘털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시장의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왼쪽이 과거의 시장이에요. 소수의 개인 투자자, 흔히 말하는 개미들이 시장을 주도했죠. 이때는 당연히 비트코인 내부 이벤트인 반감기가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현재 시장을 한번 보시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올해 초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월가의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거대 자본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비트코인은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넘나드는 웬만한 국가 경제 규모와 맞먹는 거대 자산이 됐어요. 이제 비트코인은 더 이상 외딴섬이 아닙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이나 전 세계의 돈이 얼마나 풀리는지를 나타내는 글로벌 유동성, 이런 거시경제 지표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말 그대로 전통 금융시장의 일부가 된 겁니다.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거야, 이런 생각, 통계학에서는 과적합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과거 데이터에 너무 매몰돼서 현재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거죠. 마치 매주 똑같은 번호로 로또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의 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과거의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길 기대하겠습니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아주 심플해졌습니다. 딱 두 가지. 바로 투자자들의 심리와 시장에 돈이 얼마나 흐르는지를 나타내는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하락의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비트코인 자체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아닙니다. 범인은 내부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시장 전체의 돈줄이 말라버린 유동성 고갈 현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명확한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세 가지의 거대한 압력이 동시에 덮치는 퍼펙트 스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첫째,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여전히 양적 긴축, 즉 QT를 통해 시중에 풀었던 돈을 계속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미 재무부 계좌 TGA의 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쌓이면서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금리를 곧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싹 사라지면서 투자 심리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어 버렸죠. 바로 이 금액입니다. 매달 250억 달러. 이게 바로 미 연준이 양적 긴축, QT를 통해서 시장에서 빨아들이고 있는 돈의 규모입니다. 이건 단순히 수도꼭지를 잠그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욕조에 물을 빼내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장에 돈이 마르는데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는 정말 어려운 환경이죠. 그리고 이게 두 번째 결정타였습니다. 미국 재무부 일반 계정, TJA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미국 정부의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정부 셧다운 우려 때문에 정부가 돈을 쓰지는 않고 국채 발행을 통해 돈을 걷기만 한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목표치인 8,500억 달러보다 무려 1,500억 달러나 많은 거의 1조 달러에 가까운 돈이 정부 금고에 쌓여버렸어요. 그럼 이 돈, 1,500억 달러는 어디서 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시장에서 나온 돈입니다. 시장에 흘러야 할 돈이 정부 금고로 빨려 들어가 잠겨버린 셈이죠. 그리고 이 숫자는 현재 시장의 공포 심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8조 달러.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언제든 뺄 수 있는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 펀드, 즉 MMF에 쌓여있는 대기자금의 규모입니다.
이건 역대 최대치입니다. 시장이 너무 불안하니까 일단 현금으로 지고 보자. 이게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심리라는 뜻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이 8조 달러는 공포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동성 환경이 조금만 개선되면 언제든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엄청난 잠재적 매수 에너지, 즉 드라이 파우더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시장의 좀 암울한 현실을 분석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극심한 유동성 경색은요, 역설적으로 곧 다가올 거대한 유동성 공급의 전조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W 유동성 홍수가 지금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다시 풀리는 건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수순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멈췄던 정부의 재정 지출이 다시 시작되면서 재무부가 금고에 쌓아뒀던 돈을 시장에 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연준은 은행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돈줄 재기, 즉 QT를 조만간 멈추고 다시 돈을 푸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 돈을 풀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앙은행인 연준이 자산 매입을 통해 돈을 푸는 상황. 이 두 개의 거대한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 이걸 바로 W 유동성 홍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지난 2021년 모든 자산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을 이끌었던 바로 그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파도의 서막이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열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파도의 규모부터 보겠습니다. 셧다운 우려가 해소되면서 멈춰있던 정부 지출이 다시 시작되면 단기적으로 시장에 최대 2천억 달러의 자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물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훨씬 더 큰 파도가 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관세 정책을 되돌리는 리베이트 정책이 실행된다면 추가로 무려 4천억 달러가 공급될 수 있습니다. 둘을 합치면 얼마죠? 무려 6천억 달러입니다. 이건 팬데믹 시기 긴급 재난지원금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돈이 시장을 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풀린 막대한 돈은 과연 어디로 흘러들어갈까요? 주식? 부동산? 물론 그쪽으로도 가겠죠. 하지만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 바로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요즘 글로벌 투자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정부가 계속 돈을 찍어내면 우리가 가진 현금, 즉 돈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똑똑한 투자자들은 가치가 계속 희석되는 자산, 즉 현금을 팔고 공급량이 딱 고정되어 있는 희소한 자산으로 돈을 옮깁니다. 이걸 바로 경화, 하드 에셋으로의 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2100만 개로 공급량이 영원히 고정된 비트코인은 이 거대한 자금 흐름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답게 실제 금 가격을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경영을 보여왔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과거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금 가격이 먼저 오르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은 약 70일 정도의 시차를 두고 그 뒤를 훨씬 더 폭발적인 기세로 따라가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간 어떻습니까? 금은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했지만 비트코인은 오히려 주춤했죠. 만약 이 역사적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된다면 이제는 비트코인이 움직일 차례가 아닐까요? 비트코인의 가치는 단순히 유동성 사이클에만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자산으로서의 위상, 그 클래스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첫째, 미국 정부는 이제 비트코인을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환경에서 나고 자란 젊은 세대에게 비트코인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금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성숙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소위 고래라고 불리는 큰손들이 물량을 한번 던지면 시장이 그대로 붕괴됐지만 이제는 그런 대량 매도 물량도 큰 충격 없이 소화해낼 만큼 시장의 맷집이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규칙은 바뀌었고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도 새로운 현실에 맞는 새로운 투자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며 공포에 떠는 것에서 벗어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흐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현재 고점 대비 약 25% 하락, 물론 고통스러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과거 강세장을 돌이켜보면 30%에서 심지어 50%에 달하는 조정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하락은 추세가 붕괴되는 위기가 아니라 더 큰 상승을 위해 힘을 모으는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인 조정 범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6만 달러 선에서 아주 강력한 지지를 보였다는 점인데요. 이건 이 가격을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매수세가 여전히 아주 견고하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관점을 180도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공포에 질려서 힘들게 모은 자산을 던져버리는 패닉셀의 시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가치가 확실한 우량 자산을 평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빅셀의 기회로 인식해야 합니다. 워렌 버핏이 그랬죠. 남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 탐욕을 부려라. 그 말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트코인은 파는 자산이 아닙니다. 예적금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변동성 큰 투기 자산으로 보지 마십시오. 인플레이션 시대에 내 자산의 가치를 장기간 안전하게 보존해주는 든든한 저장고, 즉 예적금처럼 생각하는 관점에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가격이 내릴 때마다 두려워하는 대신 오히려 더 싼 가격의 수량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새로운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등대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